술에 잔뜩 취한 여성의 몸이 선로 끝에 아슬아슬 걸쳐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발은 이미 선로를 향해 반쯤 나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자 한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드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메트로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제이슨 브라운입니다. 올해로 48살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철도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시드니 메트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엔 철도 산업이 제게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이 유일한 장점처럼 보였죠. 입사 초반에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데만 집중하며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삶과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남서부에 위치한 칼튼 기차역에서 3살 된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선로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이 소식은 전 직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가족은 역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잠시 유모차에서 손을 뗀 사이 유모차가 경사면을 따라 선로로 굴러가 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선로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열차와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 딸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일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스스로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자부했지만 정말 그랬던 걸까? 내가 더 노력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시드니 철도 네트워크에서는 매주 평균 5명의 승객이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틈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철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숫자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고가 단순히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 승객들이 자주 피해자가 된다는 점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레드펀역에서 이런 사고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기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었는데 열차가 들어올 때 노인의 발이 틈새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재빨리 도와주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 발자국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렇듯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약 450건의 추락 사고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드펀역은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로 무려 50건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당국은 틈새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무간격 충진재입니다. 처음 이 충진재를 설치할 때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꽤 기대를 걸었습니다. 승객이 밟으면 단단하게 느껴지고
열차가 들어올 때는 열차가 스쳐 지나갈 수 있게 설계된 이 장치는 틈새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충진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설치된 역에서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유모차나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다 발이 걸리는 승객들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장치가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죠. 이 문제는 단순히 장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강장에서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 한 걸음 물러서기, 유모차와 휠체어를 사용할 때 경사로에서 주의하기, 그리고 아이들이 플랫폼에서 뛰어놀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강조했죠. 하지만 저는 늘 이런 노력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전 캠페인은 중요한 시작이지만 사람의 실수나 순간의 부주의를 100% 방지하기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선로 사고만큼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밤낮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된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랫폼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 장치는 열차가 정차했을 때만 문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승객이 선로로 떨어질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도시에서는 틈새 사고뿐 아니라 열차와의 충돌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보면서 저는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시드니 메트로에도 설치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니 메트로의 내부 회의에서 스크린도어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한 동료가 천천히 손을 들며 말을 꺼내더군요. 제이슨, 내가 말한 점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거야.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건데? 그리고 설치 기간 동안 역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을지 생각해봤어.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 구조 대부분이 오래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선로 높이, 열차 모델, 플랫폼 길이 같은 문제를 전부 고려해야 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큰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 그들의 반응은 마치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제 의견을 거의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제이슨, 우리는 이미 승강장 경고음도 강화했고 충진제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하고 있어.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야? 스크린도어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장 도입한다는 건 예산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고들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칼튼 역사고 당시 유모차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문제, 공사 중 승객 불편, 기술적 한계 모두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주 평균 5명이 플랫폼과 선로 사이로 추락하고 있다는 통계는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비용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뒤 저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로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고 현장의 현실을 더 생생히 보여주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실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도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각 도시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는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도시였습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워낙 정교하고 효율적이기로 유명하죠. 도쿄 지하철에서도 주요 역들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부 역에서는 절반 높이의 스크린도어를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절감과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겠구나 싶었지만 실제로 관찰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선 절반 높이의 도어는 사람이 넘어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승강장에 서 있던 승객이 가방을 선로 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군요.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시간대에는 승객들이 도어 쪽으로 몰리면서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밀려난 승객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도어 위로 비틀거리며 몸을 기댈 때마다 안전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라면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절반 높이의 도어는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쿄의 철도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MRT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시스템은 상당히 세련되었고 완전 밀폐형 구조로 설계되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잡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와 유지 보수였어요. 완전 밀폐형 구조는 초기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문 중 한 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이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며 시스템의 취약성을 느꼈습니다. 홍콩 역시 비교적 완벽에 가까운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특히 MTR은 혼잡한 도시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스크린도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스템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통풍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플랫폼과 선로 사이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면서 승강장 내부의 공기질이 눈에 띄게 나빠졌던 것이죠. 특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잦은 홍콩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공기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에어컨과 환풍 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이는 시스템 유지와 운영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홍콩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안전 측면에서는 훌륭했지만 공기 흐름까지 고려한 설계는 부족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스크린도어의 설치 상태부터 놀라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의 역들까지도 거의 모든 곳에 스크린도어가 완벽히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람이 넘어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 설계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체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크린도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 역의 운영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에는 선로 추락 사고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어요. 특히 승객이 많을 때는 사람이 실수로 밀리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했죠.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뒤로는 그런 사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연간 추락 사고가 한두 건 이하로 줄었고 그마저도 주로 시스템을 점검 중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운영자의 말을 듣고 나니 스크린도어의 효과를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선로 추락 사고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승객들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했다는 증거였죠.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스크린도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 상황을 체크하면서 혼잡한 역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줄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역시 스크린도어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질서 있게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에너지 관리 면에서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열차가 정차할 때만 문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승강장 내부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강장과 선로 사이의 공기가 차단되면서 통풍 문제도 걱정되었지만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공기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봤던 답답하거나 덥게 느껴졌던 승강장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센서 오작동 같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 센서를 도입해 열차와 스크린도어가 완벽히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개선 덕분에 사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승객 편의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는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열차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경고음과 안내방송이 나와 시각적, 청각적으로도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본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발판 기술은 시드니에 꼭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틈새를 자동으로 메워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역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관찰했을 때 발판이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부드럽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자에게 이 기술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전발판은 승객이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발이 빠지거나 짐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된 기술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발판은 센서를 통해 열차의 위치와 높이를 정밀하게 감지한 뒤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승객이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높이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역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틈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자동 안전 발판 기술처럼 완벽에 가까운 솔루션을 구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했던 점은 이 발판이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이 발판 위를 부드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전 발판이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틈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노약자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환경이죠. 한국에서 경험한 이 기술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드니에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도쿄, 싱가포르, 홍콩도 각각 독특한 장점이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안전, 효율성, 유지보수, 그리고 승객 편의까지 모든 면에서 단연 앞서 있었습니다. 시드니로 돌아온 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시드니 메트로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했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비용 문제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의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발판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 안전발판 기술이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감지하고 그 틈새를 완벽히 메워주는 과정을 보며 동료들조차 놀라워했습니다. 한 임원은 이런 기술이 이미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이 갑니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한국 사례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로 추락 사고가 스크린도어 설치 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유지보수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 안전 발판이 승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크린도어 설치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하는 등 수차례 토론을 거친 끝에 드디어 시드니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한국 기업이 맡아야 한다고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보고 경험한 기술력은 단순히 우수함을 넘어 믿음직스럽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꼭 한국 기업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사례를 데이터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가진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정교한 설계가 이번 시드니 메트로에 필요한 요소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시드니에 도입되었고 한국의 현대모백스가 시드니 메트로 시티 앤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드니 사우스웨스트 노선의 10개역에 스크린도어 360개와 기계식 안전발판 150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뿌듯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더 안전한 시드니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보고 감탄했던 그 기술이 이제 시드니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뿌듯합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와 기계식 안전발판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이 시드니에서도 똑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자부심을 느끼곤 해요. 제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굳이 한국 기술이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도 정말 최고였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그 기술력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시드니에 적용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는지 스스로도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솔직히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 짓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